안녕하세요. 지인의코리아 조성진 기자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기반의 부동산 매출 추정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스타트업 오아시스 비즈니스의 문욱 대표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아시스가 소상공인 소득 추정 평가를 하는 스타트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혹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 평가를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거래사례 비교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 데이터 플랫폼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상업용 부동산을 주로 하는 프로핀테크 스타트업은 없었거든요.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은 이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를 하고 그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 상업용 부동산에서 발생 가능한 매출을 예측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수익률을 환원하는 수익 환원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득 추정 평가라는 걸 현재 IBK 기업은행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 산업에서 하던 CB 산업은 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주로 했었거든요. 이 사람이 얼마만큼 이자를 잘 납입했느냐, 대출이 얼마만큼 있느냐 이런 평가들을 하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소상공인을 평가를 하는 것은 이 소상공인이 있는 사업장, 이 사업장을 평가를 함으로 해서 이 소상공인을 하나의 기업으로 놓고 보면 이 기업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입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입지를 평가를 하고 이 입지에서 발생 가능한 매출에 대해 소상공인 사장님의 능력을 더하는 이런 일련의 작업들 중에서 저희는 입지를 평가하는 것들을 이 사람의 사업장을 평가하는 걸로 대등하게 놓고 이 CB 사업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대한시험평가 모형을 계획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우선 저희가 제가 오아시스 비즈니스를 처음에 하기 전에 제가 원래는 장사를 하려고 했었어요. 대한민국 창업시장을 이렇게 한번 6개월 동안 이제 들어가면서 정말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너무나 심한, 너무나 폐쇄적인 시장이고 그 안에서 또 이 소상공인분들의 컨설팅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여러 가지 비용들을 떼는 그런 상황들을 제가 목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가 개발을 하기 시작했던 게 그럼 소상공인들이 가장 궁금해한 게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내가 여기다 창업하면 얼마 벌 수 있어가 소상공인들은 가장 중요한 정보잖아요. 근데 그 정보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는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이걸 가르쳐줌으로 해서 얻어지는 소득보다는 리스크가 더 큰 일이죠. 왜냐하면 한 사람의 그 삶을 결정하는 창업이라는 아이템을 갖고 저희가 얼마만큼 확신성을 갖고 매출을 알려줄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기존에 있던 상권 분석 솔루션들이 이 상권 전체에 대한 분석을 하는 걸 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권을 이루고 있는 유동인구가 얼마고, 최고 매출이 얼마고, 평균 매출이 얼마고, 최저 매출이 얼마고 이런 식의 정보만 던져주고 있었는데 저희가 궁금한 건 거기서 이제 매출을 발생을 얼마나 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매출이 얼마만큼 연속성이 있을지 그런 것들이 궁금한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최초로 개발했었던 게 상업용 부동산 매출 추정 알고리즘이라는 기술, 그게 이제 개발하는데 한 3년 반 정도 걸렸습니다. 이걸 통해서 IBK 기업은행은 소상공인의 대출 차주들을 평가를 하게 되고 대출을 연장한다든가 아니면 신규 대출을 하는 게 현재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매출을 추정하는지 좀 궁금한데요. 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요? 웬만한 인공지능 모델들이 다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고 거기서 어떠한 가중치값을 갖거나 아니면 자연어 처리를 하거나 비전 러닝을 하거나 모든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어쨌든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했었던 방법은 저희가 맞춰야 되는 정답지가 이 상업용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매출값을 정답지로 하고 만약에 매출이 100만 원이 발생했으면 이 100만 원이 왜 발생했을까를 따지는 게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고요. 저희가 처음에는 한 250개 파생 변수로 시작을 해서 이 정답지를 맞추는 작업들을 하다가 평균적으로 얘의 확률이 0.9 이상이 되는 모델을 만들어야 그래도 대외적으로 나왔을 때 공신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이제 한 3년 동안 하면서 처음에는 250개의 파생 변수를 갖고 매출 100만 원을 맞췄는데 지금은 저희가 3,100개의 파생 변수를 갖고 이 매출 100을 맞추고 있습니다. 통계학적으로 보면 PNU 번호라고 하는 필지 번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에 4,700만 개의 필지가 있다고 하면 필지별로 다 가중치값이 다릅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이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동산은 이제 움직이지 않잖아요. 부동산은 가만히 있고 주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이거의 가중치값이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대한민국 4,700만 개의 필지별로 모든 알고리즘이 생성 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디어나
마이페이먼트과 연계됐을 때 어떤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저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들은 그 민간 데이터들, 뭐 통신사 데이터가 있든 카드사 데이터가 있든 실질적으로 이건 통계화되는 데이터들이잖아요. 그래서 다 비식별화가 되고 개인적인 정보들이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해서 저희가 소상공인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수집할 수 있게 된다면 기존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와 실제의 데이터를 비교합니다. 이러한 그 정확도를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 알고리즘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종합적으로 소상공인 시장의 그 정보 미대칭성을 좀 해결하면서 이 소상공인들이 어디 가서 이제 좀 사기를 당하지 않으시게 저희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혹시 국내 시장에서 대한신용평가 모형이 잘 자리 잡히게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우선 대안이라고 붙었다는 거에 대한 것들을 좀 잘 산업계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저희가 소상공인의 소득을 추정하고 이거 성장성을 등급을 맞출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항상 신용평가 모델에 대한 구조로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제 전통적인 CB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은 데이터들이 축적돼 있고 그간의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버전으로 왔고 대한신용평가 모형이라는 거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만드는 그 대안이라고 하는 평가 모형을 어쨌든 주류 시장을 지금 뒤엎을 수 있을 정도의 데이터입니다. 다만 주류 데이터들이 커버하지 못하더라도 커버리지의 회색지들을 이런 대안신용평가 모형이 조금 더 그것들을 좀 정확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만들어야 되지만 받아들이는 시장에서도 이런 것들을 조금 테스트해볼 수 있는 그런 오픈 마인드가 있으시면 조금 더 많은 분들의 신용평가가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